조선이란 나라가 결국은 이성계를 이용해서 자기가 세운 나라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이성계였을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지만 사실은 조선 건국에 있어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사실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조선 건국에 있어서 역성혁명 이론을 제공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이 맹자라는 책에 나옵니다. 유학에서 이 맹자라는 인물은 좀 특이한 인물인데요. 우리가 흔히 유학 그러면 공자, 맹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자와 맹자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맹자라는 인물은 이 왕에게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들은 이 맹자라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맹자라는 책에 보면은 왕이 인심을 읽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이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왕은 갈아치워도 좋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소위 역성혁명론이라고 합니다. 역성혁명이란 건 성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명을 바꾼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명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이 맹자라는 책에서 정도전이 이 이론을 꺼집어내서 이것을 이성계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결국은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 정도전 하면 우리가 흔히 그래서 조선의 설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선을 설계하고 조선이란 나라에 대한 사상을 확립하고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혁명가는 사실은 이성계가 아니라 정도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정도전은 근데 왜 하필 이성계를 택해서 역성혁명을 하려고 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이성계였을까? 이성계는 같이 유학을 논하던 사람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며 변방의 무장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성계를 택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는 보면 정도전을 조선의 설계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왜 조선의 설계자라고 하느냐? 우선 이성계에게 역성혁명 이론을 갖다 대서 결국은 조선을 세우는데 공헌하였고, 그래서 조선의 건국공신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 거기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것이 조선경국전이에요. 이 조선경국전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조선경국전이 나중에 조선의 유일한 성문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국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이 원래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었죠. 그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 수도를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역시 한성 건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죠. 자, 한양을 수도로 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한양 전체를 설계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한양의 중심인 그 궁궐, 경복궁이죠. 그 경복궁의 이름을 지은 사람도 정도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문의, 말하자면은 동문은 흔히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하면 흥인지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각 문들의 그 이름을 지은 사람도 또 정도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비판하고 그걸 통해서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도 역시 정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도전은 당연히 조선의 설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정도전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자기를 이 한나라를 한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죠. 이 유방을 도와가지고 한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장량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유방에 있어서의 장량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한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장량이 유방을 이용해가지고 세운 나라지 유방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조선이란 나라가 결국은 이성계를 이용해서 자기가 세운 나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전은 이성계를 통해서 조선을 세우고 그리고 그 조선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 조선의 모든 어떤 법제도를 자기가 다 마련하는 뭐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조선의 설계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도전은 도대체 언제 이성계를 처음 만나서 그리고 또 언제 이성계와 이런 일을 나눴을까? 정도전의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저기 경북 봉화 출신인데 지방 출신이죠. 아버지는 그 당시에 뭐 학자 출신이지만 어머니는 노비 출신이란 말이 있어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건문세족들에게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라는 사회가 귀족 사회인데 이 귀족 사회에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정도전은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여러 번 자기가 성균관 출신이기도 하고 또 과거를 통해서 뭐 관리가 된 뒤에도 여러 번 쫓겨납니다. 그리고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낙항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기르고 또 여기저기 북한산 삼각산 밑에다가 거기 서재를 만들고 거기에 제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제자를 키우는데 그것도 자기 이 개성에 있던 성균관 출신들의 자기 선후배들이 굉장히 방해를 해가지고 그 일도 못하게 돼요. 그때 이제 1383년쯤에 그래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세상을 바꾸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힘이란 도대체 뭐냐? 무력이라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면 이 머리만으로, 학문만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무력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무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은 거죠. 근데 왜 최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왜 하필 이성계였느냐? 이성계와 정도전의 처지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함흥이라는 쪽 굉장히 여진족들이 주로 사는 지역의 그쪽 출신 장소예요. 그래서 고려 말에 그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또 원나라와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성계는 그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지만 그렇지만 별로 큰 대접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전쟁 영웅 이성계를 찾아가서 이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역성혁명을 일으켜보자고 하는 마음에서 이성계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도 별로 뜻은 있고 그리고 무력도 있고 대단한 전쟁 영웅이고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고려의 귀족들에게는 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의 이성계와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역량이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뛰어나다 생각하는데 고려 귀족 사회에서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처지가 비슷하니까 우리가 처지가 비슷한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고려의 귀족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승리학이라는 그런 새로운 학문으로서 사회의 어떤 사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변방의 세력까지 다 이렇게 결합하는 이런 어떤 큰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를 찾아간 게 된 거죠. 그래서 1383년에 드디어 이성계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성계를 만난 뒤에 이성계의 추천으로 성균관으로 돌아와서 성균관 대사승이 되는 거예요. 이성계의 추천으로. 성균관 대사승이라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서울대 학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성계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다시 학문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관직을 얻을 수 있고 이런데 거기다가 1388년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죠. 회군이라는 게 군대를 돌려가지고 자기 왕에게 창끝을 돌린 일이죠. 회군을 하게 되고 그 회군에 성공하게 되자 결국은 아주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이 이승계의 무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던 대로 하나씩 이뤄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계의 무력이 없다면은 자기는 결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자기가 없다면 이승계는 결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만나야만이 새로운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승계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승계는 무력을 제공하긴 했지만 사실은 위화도 해군 때만 하더라도 이승계는 이 역성혁명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 정도전은 이승계에게 역성혁명을 하자, 이거 반역을 하자는 소리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반역자가 되자 이런 소리인데, 그걸 이승계가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요. 잘못하면 집안이 다 망하고 자기가 누리던 모든 영화가 다 무너지는 판인데 그걸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정도전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차근차근 한 단계씩 진행해서 이승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놓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정몽주가 이끄는 고려개혁파까지 굉장히 무너뜨리고 공양왕까지 내쫓은 뒤에 결국은 이승계를 왕으로 세워서 그런 뒤에 역성혁명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꿈꾸던 세상을 말하자면 이 조선 경국전이나 이런 데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이 이승계를 역성혁명으로 동지로 삼은 것은 바로 이승계의 무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승계의 무력 때문에 이승계를 찾아갔다. 또한 이승계가 그 변방 출신이고 자기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정도전과 이방원이 불교를 억압한 이유가 뭘까? 조선의 국가 재정을 위한 하나의 어떤 희생자였다.